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화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은 1타 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최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특검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했고요. 윤 대통령이 방금 전에 재가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언론 앞에 나섰는데요. 발언을 먼저 듣고 이야기를 계속해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직한 최 해병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아들을 잃은 채 해병의 부모님과 잃으신 최 해병의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번 특검 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최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를 했습니다. 정부의 입장,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최상병의 순직에 대한 이야기, 사망에 대한 부분은 진실규명은 반드시 해야 된다. 두 번째가 이제 얘기가 좀 다른 건데 특별검사 추천을 민주당 쪽에서만 하는 것, 이 참여하는 것은 이건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 침해다 이렇게 보고 있다. 쉽게 말하면 상권 분립이란 걸 어긋난다, 헌법 위반이다 이런 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거꾸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 중에 저개발 국가 빼고 의미 있는 국가가 이제 미국, 대한민국, 그다음에 뭐 멕시코 정도. 이런 국가들 중에 가장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뭐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미국은 예산 편성권도 의회에 있어요. 그다음에 한미 FTA 같은 걸 해도 정부가 협상을 해오면 대한민국 국회는 가결이냐 부결이냐, 예스냐 노냐만 하고 미국 의회는 이걸 다시 협상하라 혹은 조항을 고쳐서 다시 협상을 주문할 수 있고, 그래서 권한 자체가 미국 의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합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대한민국을 일컫고 있는데, 예. 이 대통령제 하에서 잘못된 행정부의 잘못된 그런 행태나 이런 것들을 입법부에서 견제하고 바로잡는 것이 삼권 분립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해병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 외압 의혹이 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상의 규명도 이 규명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현재까지는 가고 있었고, 예. 그래서 국회가 국회의 권한을 발동을 하고 입법권을 발동을 해서 특검을 하자고 한 것은 상권 분립 취지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라는 고전적인 취지에 아주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지, 이것이 삼권 분립을 깬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떤 뭐 내각제 국가나 이런 데에서 주장을 해도 사실은 안 어울리는 사건이다,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또 한 총리께서 특검 추천 과정이나 이런 것을 내용상의 문제를 삼았는데요. 예. 그거는 국회에서 할 일입니다. 대통령은 추천한 사람 중에 2인 중에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지, 특검을 누구로 올려라라고 하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야 합의로 보통은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특검법을 의결해 왔다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입니다. 그러나 네. 아시다시피 드루킹 사건의 경우에는 당시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국민의힘 쪽이 추천한 검사를, 또 세월호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추천한 검사로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올렸고요. 대통령이 그렇게 이 2명 중에 1명을 지정할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누구를 올릴 것인가를 합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게 그런 사례들도 드리킹 사건이라든가 세월호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야당 추천 특검을 받아들인 올린 이제 사례가 되겠고 전례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대통령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지명을 하는 요 권한밖에 없는 거지. 과정에서 야당 추천 인사를 했느냐, 여당 추천 인사를 했느냐 하나씩 섞어라 이런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이건 그야말로 이 제도의 내용을 그야말로 비튼 그런 이제 총리의 말씀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사를 좀 보고 나서 특검을 좀 해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예.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도 과거의 사례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검으로 간 사례도 있고요. 수사 중인데 특검으로 간 사례도 있고요. 수사를 하고 났는데 특검으로 간 사례도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수사 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야말로 이 국민의힘이나 이 대통령실의 주장은 이것도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는 어디에도 조항 근거가 없는 것을 어거지로 주장을 하는 거고요. 예. 참고로 해당 대통령의 제2요구권 이것은 74조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헌법에. 첫 번째, 헌법에 위배되느냐 다른 법률에 배치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국익을 해치느냐. 최상병 사건이 이 진상규명하는 게 국익을 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재정상의 이유로 시행이 어려울 때 돈이 천문학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건 국가재정상 어렵다. 그럴 때 거부권 행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할 경우 이럴 경우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데요. 예.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헌법 74조 1항의 규정 어디에도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야 특검 추천을 과거의 전례도 있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는데 왜 특검 추천을 야당이 하는 이런 법을 올렸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수사 중인데 이거는 그러면은 사법 절차를 침해하는 거다. 근데 어디에도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헌법 74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부권 행사이기 때문에 예. 다른 이유를 찾다 보니까 규정에도 없는 것을 갖고 지금 비틀고 있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민주당 등 야당, 사실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야당이 거의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에 대해서 논평이 나왔는데 이번 논평은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오늘 최상병 특검 거부권의 행사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무덤이 될 것이다. 사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거센 비판을 쏟아내는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은 최근에는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탄핵이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발언의 무게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대통령이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거부권 행사를 지금까지 10번을 했거든요. 임기 절반도 지금 안 됐는데 절반 정도 됐는데 절반도 안 됐는데 10번을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진다면은 탄핵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 행사의 헌법 조항을 어겼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이전에 대통령은 안보의 수장 아니에요? 국군 통수권자 아니에요? 그런데 장병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상관의 턱없는 지시에 의해서 그야말로 수색 작전을 하다가 아무런 장비와 조치도 없이 하다가 그것도 이 지휘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단장한테 이런 수색이 무리하다는 것을 계속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서 젊은 병사가 그야말로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이 진상이 비틀려졌고 수사 외압까지 간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규정한 헌법 74조 위항이라는 헌법 위반을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또 안보의 수장으로서
장병의 목숨을 지키지 못하고 사단장의 부당한 지시를 오히려 은폐 축소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관여됐다고 한다면 예. 그러면은 이거는 탄핵 사유다라는 이런 논리적 귀결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거는 행사하는 거고 여기에 바로 탄핵을 추진하거나 이러는 것은 우선 이제 국민들의 이제 눈높이, 국민들의 기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탄핵은 저는 야당이 탄핵을 처음부터 이 추진하고 모색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탄핵을 추진하라고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입법부로서 또 탄핵을 추진을 하는 것이 맞는 그런 거라고 보고요. 선도적으로 또 한 걸음 앞서서 국민들이 탄핵 내지는 하야를 아주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데 야당이 이런 것을 사유로 논리적으로는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뭐 그러지도 않을 것이지만 저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좀 정치적인 기준을 좀 분명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전에는 그 탄핵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거나 함부로 꺼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에 그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분명히 그런 용어를 꺼내는 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뭐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개혁신당 쪽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건 분명히 우려할 만한 상황 아닌가요? 중요한 것은요. 사실 그 이전에도 총선 이전에도 대통령 탄핵 혹은 대통령 퇴진 요구들이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에 의해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명시적으로 퇴진하라, 탄핵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탄핵 사유다. 혹은 퇴진 집회에 참여를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웅변했던 그런 적이 총선 전에도 있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정당이 당론으로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개별 국회의원, 개별 구성원들의 주의 주장이 그것도 소수의 주의 주장이 당론으로 일반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야당들이 탄핵을 추진한다 혹은 추진할 그런 태세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자, 어쨌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정치권 뭐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데 공수처에서 이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두 인물이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오전이었죠. 해병대 사령관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출석을 했고 지금은 이제 오후에는 박정훈 수사단장이 전수사단장이 출석을 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대질 조사 가능하냐 이런 예측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박정훈 대령은 VIP가 경로했다 이런 얘기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 근데 김계환 사령관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 이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예. 건데요. 뭐 대질을 하면요. 대질이라는 것은 사실 당사자들이 각각 다른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해왔다 하더라도 대질을 했을 때는 그것을 이제 수사기관에서 문답하고 대질하는 과정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징후들을 포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각 다른 주장을 하면 이제 대질을 하곤 하는 건데요. 저는 김계환 사령관이 기존의 주장을 180도 바꾸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소위 지휘서신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얼마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해병대 사령관으로서의 어떤 인식 또 마음을 이렇게 피력한 그런 지휘서신이 있었는데 고뇌에 가득한 듯한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예. 대질 과정에서 뭐 제가 보기에는 김계환 사령관이 부인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수세적인 것이죠. 그래서 대질 과정에서 그것이 허위적인 주장이다라는 어떤 징후들이 또 포착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박정훈 단장을 좀 위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도 좀 흘러나와서 그렇습니다. 네, 그 입에 대해서 대단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해서 거짓 주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떤 대질 신문까지 가게 되면 어떤 입장이 나올지 좀 보겠고
쭉 지금까지 공수처 수사를 쭉 보셨잖아요. 보시면서 이 수사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래도 공수처는 검찰에 비해서 인력도 많은 것도 아니고요. 저는 초기 단계라고 보고요. 사실 공수처 수사는 몇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유린됐다 싶을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지금까지 왔거든요. 예. 첫 번째 너무 시간이 해태되었다, 길어졌다. 그리고 공수처 사정이 처장이 퇴임하고 공수처장이 네. 그다음에 차장이 대행했는데 차장도 퇴임하고 일부장이 대행에 대행을 했는데 여기도 퇴임하고 그래서 지금 대행까지 간 거고요. 대통령은 지금은 이제 추천을 했습니다만 공수처장 추천을 지명을 대통령이 굉장히 오랫동안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명을 하고 절차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예. 굉장히 천연되면서 공수처가 원래 최소 인원으로 출발을 해서 이렇게 많은 수사를 담당하기에는 턱없이 조직이 작습니다. 그런데다가 처장에 대행까지 가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정상적인 수사를 불가능하게 했고요. 또 하나는 생각해 보십시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발동해서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공수처에서는 압박을 받아요. 대통령이 핵심 피해자, 출국 금지당했던 핵심 피해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해 버렸구나. 이거는 가이드라인, 수사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서 대통령이 핵심 피해자를 외교 최전선에 임명을 해버리는 것을 보고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공수처 수사 안 하고 뭐하고 이제 와서 호주 대사에 임명하니까 출국 금지 시킨 게 이제 드러나고 말이야. 그동안 뭐 했냐 했어요.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공수처가 정상적인 수사를 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여당에서도 그때 성토를 하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종섭 사건으로. 예. 그래서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공수처가 이런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또 제가 보기엔 유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당에서도 이렇게 천연시키고 수사 못했다라고 공수처를 공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 조금 아무 데서도 이제 지적이나 혹은 분석을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이번에 만약에 제2 요구가 불발이 돼서 3분의 2 이상의 재속 국회의원이 이제 출석 국회의원들이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대통령 거부권을 넘어서서 다시 특검법이 이제 통과가 되게 되고 그 질문 안 그래도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행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번 마지막 국회에서 좌절이 되잖아요. 재의결이. 예. 그러면은 22대 다음 달 이제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또 최혜병 특검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6월 달에 바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구성 협상을 하잖아요. 지금 법사위원장, 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놓고 이제 민주당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옥신각신 하는데 그렇죠. 통상은 6월 달을 넘길 가능성이 커요. 첫 개원은. 그러면은 만약에 7월 달에 민주당이 임시국회가 또 소집이 돼야 되고 예. 홀수달이니까 여기에 최상병 특검을 올린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상정이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협조를 안 하니까 또 일정 기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공수처가 수사가 미진하면 나부터도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지난 기자회견에서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해당 사안이 없는 게요.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미 민주당이 개원하고 특검법 올리고 이 특검법이 상정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려요. 그 기간 동안에 공수처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거나 수사가 미진하거나 이런 것들이 입증되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특검으로 가는 수순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걸 스스로 발목을 꽉 잡아놨던 게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예. 나부터도 수사 미진하면 특검 주장 내가 하겠다. 근데 대통령이 특검 주장하는 거는 그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하여튼 그런 말씀까지 하셔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 특검은
어쩔 수 없이 결국 받을 어차피 수밖에 가는 없다. 거예요. 야. 그리고 공수처가 상당 정도 앞으로도 더 수사를 한 후에 특검이 상정 통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도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혹은 수사 중이다 그러면 이건 특검 갈 수밖에 없고 시점의 문제일 뿐이라는 대통령이 말씀. 주장해야죠. 특검하자고. 그래야 말씀대로. 모순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넘어오면 재표결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질문 드리려다가 저희가 꼭 다뤄야 될 아이템이 뒤에 있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이거는 어제 있었던 거군요.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만났는데요. 관련 영상 저희가 보고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표님은 주민등록이 저하고 같은 인천 분이십니다. 사실은 이웃 사촌간이고 또 우리 인천 시민이 존경하는 지역구 의원이신데 이제 야당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저 자신이 굉장히 가슴 뿌듯하게 존경과 또 저의 애정을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민주당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님 민주당 방문을 환영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존경하는 정치계의 대선배님이신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의 본연의 역할을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잘 이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이 황우여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과 포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황우여 비대위원장 정치권에서 황우여 전 의원을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인덕이 훌륭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일단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각이선 말도 왔다가 할 수 있는데 훈훈한 자리처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 역시 얘기는 했습니다. 통합 얘기하셨고 포용 얘기하셨고 이 만남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이제 통상적인 그런 이제 상견례다 만남이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근데 왠지 좀 두 분 다 말씀에 영혼이 실려 있다는 느낌은 안 보이잖아요. 첫 번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그야말로 다수당의 당대표이고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임기가 몇 달로 이렇게 정해진 그런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실체적 존재에서 두 분이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런 말씀들이 덕담으로 또 이렇게 일종의 이제 정치적 수사로 저렇게 표현되어지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실제로 저런 것을 하기 위해는 두 분의 포지션, 정치적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달라서 그 영원히 실려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저런 이제 마음과 또 저런 정신, 저런 생각으로 짧은 기간이 되겠지만 여야가 이렇게 모색을 시도하는 것은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정치권에서 가끔 언론에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뒤에서는 이렇게 여야 의원 또 좀 자리도 갖고 좀 훈훈하게 지냈다 얘기하는데 진짜 실체적으로 있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이제 아주 오래 전에는 뭐 앞에서 싸우고 뒤에서 술 먹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요. 실제로 뭐 이렇게 뭐 정말 쟁점이 있고 또 서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도 꼭 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하고 또 뭐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를 조금 이해를 시키고 심지어는 뭐 이것도 우리도 이거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알잖아 사정상 못해 뭐 대통령도 있고 뭐 이런 거고요. 또 강행 통과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양보해가지고 다시 또 법을 재통과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장이 여당 국회의장인데 물론 이제 탈당을 국회의장 되고 하지만 김영호 국회의장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 초기거든요. 첫 해에 소위 MB학법이라는 게 막 쏟아졌어요. 국회의장이 의사진행을 안 했어요.
그때 이제 여당이 아주 다수당이었죠. 민주당이 소수당이었고. 이런 이제 전례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집권 여당 꽉 쥐고 자신의 문제 혹은 자신 부인의 문제 또 이런 것을 그야말로 이 철통처럼 방어를 하고 있으니 여당도 이제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집권당의 대표 선출 과정부터 전체적으로 관여하고 그립을 잡은 경우에는 역대로 없기 때문에 국회의 협치라든가 과거처럼 그래도 최소한의 정치적 미니멈을 그래도 유지해 나갔던 이런 것들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대통령이 공간을 먼저 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또 여야 공방이 치열한 현안으로 저희가 시선을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이틀 전부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2018년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놓고 정치권 공방 치열합니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좀 출간됐는데 자료를 좀 보시면요. 모디 총리가 와달라고 초청을 했다. 나로선 인도를 또다시 가기 어려워서 고사했더니 인도 측에서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을 했다.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다. 이런 의미를 남겼습니다. 시점도 시점이라서 이 회고록에 이 얘기를 굳이 담은 것 같다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이 공방을 보면서 정말로 본질을 외면하고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공방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그 당시에도 김정숙 여사의 뭐 버킷리스트가 뭐 실현되는 과정이다. 뭐 이러고요. 그런데 이게 본질적으로는 뭐냐면요. 세금을 들여서 예.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타지마할 관광을 갔느냐. 요거예요. 세금을 들여서 전용기를 타고 타지마할 관광을 갔느냐. 실체는 어떻다고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예. 이 반대편의 실체는 이걸 상대국의 초청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외교적인 과정이었느냐. 그래서 예. 영부인이 갔던 총리가 갔던 장관이 갔던 혹은 문재인 대통령이 갔던 상대국에서 이것을 허용을 하고 요청을 하고 초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공식적인 외교 일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예. 요거예요. 그런데 타지마할에 관광 가기 위해서 전세기를 타고 간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방은요. 우리 정부에서 먼저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 달라고 했느냐. 혹은 인도에서 대통령 이 회고록처럼 예. 인도 측에서 대통령이 못 가니까 여사님을 보내달라고 했느냐. 이런 공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사님이 간 행위가 인도에서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들이고 전세기를 타고 타지마할 관광을 갔느냐. 아니면 인도에서도 좋아했고 인도에서도 초청했고 그래서 가서 외교적 일정을 공식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인데 당연히 이거는 외교적 일정을 했고 인도에서 엄청 좋아했고 인도에서 문재인 대통령 못 간다 그러니까 계속 고위급 인사를 보내달라고 그랬죠.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가니까 국빈급으로 격상을 해서 김정숙 여사를 맞았고 외교 일정을 소화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버킷리스트고 관광 가기 위해서 혈세를 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이게 수사 내지는 조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수사 대상도 아니란 말씀이세요? 대상도 아니죠. 네. 외교냐 아니냐예요 이게. 그리고 상대국의 초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갔느냐. 요 문제예요. 그래서 뭐 김정숙 여사 가시는 문제를 누가 먼저 얘기했냐, 언제 얘기했냐, 타지마할을 갔냐 안 갔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엘리자베스 여왕도 오셔가지고 안동 하회마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타지마할은 거의 모든 인도를 방문하는 국빈 내지는 외교사절들이 가는 곳이고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허황 후 이 개관식에
인도 측에 초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인도 측이 더더군다나 좋아했느냐 혹은 또 외교적 그 대우를 국빈급으로 격상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외교를 한 거예요. 자세히 보면 외교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외교죠. 말씀이신데 마지막 질문 아마 이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예 이럴 바에는 3여사 특검법이라고 김정숙 여사 그리고 김혜경 여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 아예 차라리 이럴 바에는 국민의힘에서 3여사 특검법에서 깔끔하게 털자 이런 얘기도 주장도 있거든요. 주장을 막 아무렇게나 하고 짝짓기도 특검법 짝짓기도 그렇게 아무렇게나 그래서 물타기라는 거고 물귀신 작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외교를 한 사안하고 도이치모터스라든가 명품백을 받은 이 김건희 여사 사안하고 같은 반열에서 묶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은 턱도 없는 의혹 제기를 하고 턱도 없이 이건 이 짝짓기를 해서 특검법 같이 처리하자 이런 걸 보고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는 거죠. 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물타기죠. 네, 절대 동급으로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사안이 완전히 다른 완전히 사안이고 다르다. 하나는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는 사안이죠. 외교적 행위였고 그게 문서로 다 남아 있고 인도 측에서도 초청장이 왔고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무슨 관광간 걸로 이거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문제나 명품백을 받은 그 실체적인 진실이 이미 입증된 그런 거하고 같은 반열에서 하니까 물타기라고 하는 거고 이러다 보면은 조선조의 어떤 왕비 사건까지 다 끌어들이겠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죠. 의심이 난다고 다 수사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가만히 보면 그런 것 치고는 어쨌든 김정숙 여사 쪽은 자료들이 다 나오고는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네요. 처음에 초청장도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초청장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인도에서 먼저 김정숙 여사를 방문을 요청을 했냐? 우리 정부가 이거를 먼저 얘기했냐? 아니 가서 우리 정부가 먼저 얘기했다 하더라도 문 대통령 또 와주십사 했는데 7월 달에 가고 어떻게 11월 달에 또 가세요. 그러니까 고위급을 계속 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외교부 장관이냐, 그 다음에 그 문체부 장관이냐, 예. 이렇게 하다가 국무총리도 검토를 했었죠. 그러다가 김정숙 여사로 간 거기 때문에 선후의 문제, 누가 먼저 얘기했냐의 문제는 그야말로 이 문제의 본질을 가리고 공방으로 이거를 끌고 가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을 물타기하기 위한 거지 누가 먼저 했느냐는 것은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외교였다 이런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정치권 현안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